안녕하세요.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. 제가 강의나 상담을 하다 보면요, 보장성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담스러운 보장성 보험료를 국민연금을 참고해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사례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. 50대 직장인 유재훈 씨는요, 가족의 보험료로 매월 58만 3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, 노후 준비로는 매월 20만 원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전부입니다.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보험과 특약만 남기는 것으로 보험료를 줄여서요, 줄인 금액을 노후 준비에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. 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인가요?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고요. 사실 50대 직장인 유재훈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, 제가 50대 분들 상담하다 보면 여전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, 반면에 반드시 오는 미래에 대해서는, 즉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소홀하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러면 50대 직장인 유재훈 씨처럼 보험료가 과중해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보험료를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하고요, 장애연금이 있습니다.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받는 연금을 말하고요, 장애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연금으로 받는 그런 연금을 말합니다. 이 유족연금하고 장애연금을 감안하면요, 민영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, 상담을 하다 보면요,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사실은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다는 훨씬 빈도수가 높죠. 9대1 비율로. 그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금액은 5천만 원에서 많아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만약에 유족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면요, 1년이면 600만 원이고요, 10년이면 6천만 원, 20년이면 1억 2천이기 때문에요, 종신보험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가입한 보험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또한 노령연금 수령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족연금액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즉,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감안하면 민영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수령자 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요, 아래 편은 2021년 6월 기준이고요, 위에 편은 2022년 6월 기준입니다.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하고 장애연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, 노령연금은 내가 살았을 때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요,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, 2021년 6월에 총 554만 9,739명이 연금을 수령했습니다. 1년 후인 2022년 6월 기준으로 보면 604만 4,936명으로요,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, 이 이유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었고요, 전 국민한테 확대된 시기는 1998년이었습니다. 따라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민연금 수령자 수가 줄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자 수도 늘 거고 수령액도 점점 늘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한번 살펴보면요,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% 더하기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. 근데 부양가족 연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무시하고요,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%,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%입니다. 유족연금 받을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,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, 이 부분을 좀 수급 대상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국민연금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셔야지 혹시나 만일의 경우가 생겼을 때 남은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유족연금 수령자 수는요,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, 2022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90만 6,709명이고요, 4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정도가 16만 2,500명,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이 14만 2,985명으로요, 아직은 절대적으로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만요,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연금액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장애연금 급여 수준을 한번 살펴보면요, 장애는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눠집니다. 장애 1급은 기본연금의 100% 더하기 부양가족 연금액인데요, 아까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연금액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
그건 제외하고요. 장애 2급일 때 기본연금액의 80%, 장애 3급일 때 기본연금액의 60%를 연금으로 수령을 합니다. 언제까지? 노령연금 수령하기 전까지. 장애 4급은 연금으로 지급받지 않고요. 기본연금액의, 즉 연간 기본연금액의 225%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. 보통 장애 등급 판정은 소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애가 남았을 때 판정을 하고요. 장애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. 즉 언제까지?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까지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요.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 장애연금 수령자 수는요, 유족연금에 비하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. 사실 장애를 입은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. 2022년 6월 기준 68,874명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고요. 4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받는 수령자 수가 4612명이 됩니다. 아까 유족연금에 비하면 장애연금 수령 금액이 더 높은데요. 그거는 그 비율이 장애연금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. 장애연금도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받으시는 분도 늘어날 거고요. 수령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럼 사례 유재훈 씨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. 일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한 후에요.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보험료를 15만원을 줄였습니다. 이 15만원으로 IRP라는 노후준비 상품에 가입해서 납입을 하고요. 이렇게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노후준비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. 50대는 특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요, 반드시 오는 노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, 보장성 보험료를 좀 줄여서 노후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으로 보장성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까,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